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리직 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의 보험편을 강의하게 된 강사 임경아입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의 소개를 잠시 하게 되면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사법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그런 박사 과정의 지금 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손해하정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상사법은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실 보험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업은 아주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해사정사라는 그 직업입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 어쨌든 제가 손해사정사고 그리고 또 법전공을 지금 상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2008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TO가 있을 때 그때마다 시행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합격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마다 그 합격 유예생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해마다 이제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률도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드시 내가 합격생의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이제 그러하듯이 해를 거칠수록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격을 바라는 그러한 재수생들, 그런 합격 유예생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응시자들도 늘어날 텐데 그들을 이제 변별하기 위해서는 시험 난이도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 분명 그 난이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주관식이나 그리고 논술 시험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그런 문장을 좀 길게 지문을 낸다든지 내지는 뭔가 말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쓰시고 단어 하나를 암기하시더라도 대략적으로 대충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용어와 그리고 정확한 숫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보험편은 우편 및 금융 상식에서 그 일부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교재를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10개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일반 이론부터 마지막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운용 등에 관한 이 내용으로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트 6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체국 예금 보험법에 관한 법률 이 파트를 좀 분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험 상품만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좀 분류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관한 법률 외에도 사실 상법의 보험편을 많이 기본으로 해서 모든 상품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사법에 관련된 보험편 그 내용도 이 시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7회 시험이 실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챕터마다 그러면 출제 비중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일반 이론은 1회, 생명보험 이론은 5회,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3회, 그리고 우체국 보험 상품은 12회, 그리고 언더라이팅 1회, 법률에 관한 내용들은 3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이요. 이 과목이 총 20문제로 되어 있고 영어를 제외하면 18문제인데요. 18문제 중에서 보험에 관한 그 문제는 최대 5문제, 최소한 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20문제에서 저희 비중은 한 20% 약간 중간 정도 25% 내외인데 영어를 제외하면 3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파트는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좀
챕터에서 눈여겨보실 챕터가 좀 있으시죠? 5회 출제된 생명보험 이론 파트라든지 보험계약법은 3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생명보험 이론 파트와 보험계약법은 사실 단순하게 암기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12회 출제된 우체국 보험 상품. 우리 시험이 7회가 실시가 되었는데 문제가 벌써 12회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들은 최소 시험 한 해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이니까요. 향후에도 이러한 비중은 좀 이변이 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 파트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나눠드리거나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보다 여러분들께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더 강조해 드릴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내가 암기를 좀 더 주력해야 하는 파트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아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은 그러한 챕터들을 조금 소홀히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역으로 생각하면 출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각 챕터마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제가 어떻게 또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은요. 기본 강의, 그리고 법률에 대한 비교,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 그리고 파이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크게 4개의 강의로 구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요. 이해 위주의 그런 공부들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풀이 시간에는 역대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적중 예상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콕 집어서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본 강의는 2회 이상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책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그 느낌이 이해력이 또 다르듯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수강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 기본 강의 시간에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할 것이 기본 강의와 함께 제가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사실 보험에 관련된 용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서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재에 그런 부분이 이제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지만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용어들을 제가 정리해서 각 강의별대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함께 출력하셔서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가 이제 끝나면 그 챕터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그 점을 또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2회 이상 수강을 하셨으면 그때 지금 역대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강의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문제를 스스로 품으로 해서 과거에 나왔던 시험을 통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시험들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길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다시 기본 강의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실력이 2단계에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딱 느껴지실 정도로 실력이 많이 상향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적중 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적중 문제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내어드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철저하게 또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문제들을 또 풀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다져지고 그리고 알고 있는 부분들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한 장이면 나는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쏙쏙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그 시간에 좀 기대하면서 우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사실 보험이라는 그 상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친근한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이 있는데요. 법률 이제 용어나 그리고 보험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은요. 타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시험이 됐든 공무원 시험이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모든 과목을 다 잘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과목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만드셔야 합니다. 그걸 이제 주력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주력 과목은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반드시 하나 이상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우체국 이제 계리직 시험은 총 3과목의 시험이 치러질 텐데 하나는 이제 컴퓨터 일반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하나는 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 알기로 컴퓨터 관련된 그러한 과목은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한국사와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우편 및 금융 상식 그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주력 과목으로 이렇게 만드실 텐데요. 자, 그중 이 금융 상식에 관련된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보험법은 사실 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대로 걸어가시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러한 과목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력 과목으로 좀 만드셔서 반드시 이 파트에서 고득점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저희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감히 장담해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대략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그러한 길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정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새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